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주말입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시고 힘내십시오. 국민의 힘 하고 가겠습니다. 유승민 힘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김종인 씨의 앞으로의 행보가 대단히 중요해요. 김종인 씨의 행보가 고고TV가 작년 4.7 보선 이후로 김종인 플러스 윤석열 플러스 이준석 체제로 가서 대선을 탈환한다. 대권을 탈환한다 하고 말씀을 드렸죠. 벌써 1년 4.7 보선 이후로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죠? 그런데 김종인 씨 쪽에 드나드는 정치인들이 김종인 씨를 드나드는 정치인들은 대부분 보면은 구 정치인들이 많아요. 과거에 정권을 쥐락펴락했던 구정치인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윤석열도 낑겨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윤석열 캠프의 좌장 역할을 하는 것이 김종인 씨입니다. 전폭적인 건 아니지만 일부러 구체적인 전달을 하는 게 김종인 씨입니다. 제가 듣는 이야기로 고고TV의 개인의 정치권에서 듣는 이야기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창 이제 이 1차 컷오프 되고 2차 토론 이게 8번 해서 10월 3일 날인가 5일 날인가 마지막 하죠. 5일 날 마지막 하겠네요. 그리고 나서 4명이 남죠. 2차 컷오프를 하고 그 4명에서 우위를 가리는데 김종인 씨가 언제 등장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김종인 씨가 지금 어제 밤에도 이제 그 정치권 인사를 자주 만나는 브로커가 하나 있다 그랬죠. 고고TV 주위에. 여야를 막론하고 중진 정치인들을 만나고 항상 그 친구하고 움직이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어제 밤에 전화가 와서 또 나한테 묻더라고요. 자기가 만났는데 어제도 그분들을 김종인 씨를 만나고 나온 사람들을 만났는데 고고TV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너 유승민 거 지원해가지고 되겠냐? 그러니까 네가 구독자도 없고 다른 우파 유튜버 같이 돈도 못 벌고 욕이나 얻어 처먹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거 할 수 없는 거죠 뭐. 양심에 따라 움직이는 거니까 고고TV는 이성적 양심, 합리적 이성에 따라 움직이니까요. 그런데 아마 이런 방송을 제가 처음 할지 몰라요. 지금 벌써 한 한 달 전에 윤석열이 급격하게 무너졌죠. 그죠? 한 달 반 전에 고발 사주 의혹과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가 나오기 전에도 무너졌죠. 그때, 김종인 씨가 뭐라 그랬죠? 윤석열 캠프를 재정비해야 된다. 아마 그럴 것이다 했는데 재정비가 안 되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장재원이는 지 아들 문제로 그놈 참 나쁜 놈이야. 장재원 그놈. 윤석열 캠프 망가놓고 아들 문제로 도망 나왔죠. 근데 어제 그저께 같은 경우 보면 어제죠 벌써. 어제 같은 경우에 김건식이라고 있죠. 민주당 출신 김건식이. DJ 밀던. 걔가 윤석열 캠프에 합류하죠. 그죠?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가 믿는 것은 대세론이에요. 지금 대세론. 왜냐하면은 TK 수국 꼴통들과 우파 유튜버 세력들과 과거의 구 정치인들이 자기를 옹립해서 대통령을 만들 것이라는 확신을 윤석열은 갖고 있어요. 응? 거기서 활용 점정을 찍는 것이 누구냐? 현재 여야 통틀어서 경세가 개혁가 정치 10당 세상을 관통하고 세상을 직시하고 있는 김종인 씨라는 거죠. 그죠? 여기서 우파 보수층, 특히 쓰레기 우파 유튜버들의 지금 난감한 상황에 빠졌죠. 이준석이가 당대표 되고, 그전부터 얘기하죠. 나경원이가 오세훈을 이긴다고 나경원을 밀었죠. 우파 유튜버 쓰레기하고 또 구 정치인들이. 그죠? 나경원 캠프 어마어마했어요. 그때 서울시장 보선 때. 오세훈은 거기서 기가 죽고 하도 우파 유튜버 쓰레기들의 공격을 받고
국힘 내부에서 그 당원들하고 또는 국회의원들이 오세훈을 공격하니까 못하겠다 하고 포기할 적에 김종인 씨가 내가 책임진다 하라 해서 했던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 이준석이가 젊은 개혁을 주도했고, 그 다음에 6.11 전당대회도 처음에는 이준석, 나경원 할 적에 나경원을 그렇게 밀다가 모든 그 우파 꼴통들 구기득권이 이준석이가 됐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4.7 보선 때 이 우파 유튜버 쓰레기들이 안철수를 밀었다니까요. 응? 그러면은 4.7 보선은 김종인 대표가 개입하지 않았지만 4.7 보선은 김종인 씨의 주도하에 됐죠. 그래서 우파 유튜버들은 김종인 씨를 원수 취급을 해요. 이준석은 김종인의 꼬봉이니까 또는 박근혜를 배신했다 그래서 원수 취급을 하고. 근데 지금 사회 전국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현재 중심에 누가 있냐 하면은 이준석이가 있어요. 이준석이가. 그 대선 주자들, 국힘 8명 대선 주자들, 그 이준석 하나를 못 당해요. 응? 그 다음에 윤석열 위에는 또한 누가 있냐. 윤석열은 절대 이준석을 인정하지 않아요.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그 윤석열 옆에보다 똥파리들은 이준석이가 최고의 걸림돌이야, 지금 걔는. 이준석이가 저러다가 이준석이도 내가 보면은 윤석열에 대한 인정을 안 해요. 그럼 나머지 이제 그 구명줄이 누구냐? 김종인 씨라는 거죠. 그 윤석열 쪽에서는. 그래 김건식이 같은 경우도 쉽게 말해서 김종인 씨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국힘의 비대위 뭐 김병민이라든가 몇몇 애들이 벌써부터 2달 전부터 윤석열 캠프에 합류했고, 그런데 그럼 이 김종인은 언제 나올 거냐 이 말이에요. 제 예상은 만약에 경선 중간에 나오면은 1차, 2차, 3차 경선 중간에 나오면은 즉 대선 후보가 정해지기 전에 나오면은 김종인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요. 그런데 워낙 강력하게 지금 이재명, 윤석열 양강 체제로 들어가니까 저러다가 윤석열이 완전히 무너지면은 홍준표가 돼? 국힘에서는 홍준표하고 윤석열이 양강 체제인데, 근데 홍준표도 한계가 너무 많아요. 어제 같은 경우 토론을 보면은 윤석열이가 홍준표한테 과거 막말 프레임을 다 갖고 나와서 공격을 하죠. 캠프에서 써준 원고를. 그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 윤석열은. 캠프에서 써준 홍준표를 공격해. 그리고 홍준표가 네가 배신자다. 네가 저질 정치라고 공격하죠. 홍준표의 지지율도 한계가 왔어요, 이제. 그리고 윤석열의 지지율이 반등 기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유승민은 어떠냐? 합리적인 이성으로 보자. 근데 유승민은 너무 세력이 없어요. 그리고 유승민 참모대로 보면은 다 유승민 같은 스타일이야. 인과관계를 따져요. 리전 앤 이펙트만 따진다고. 인과관계만 따져. 그러니까 그리고 논리적으로 풀려 그래. 그러니까 유승민 캠프가 지금 못 드는 거예요. 지금 홍준표 경우는 국민 심성을 대중들을 자극할 단어를 쏙쏙 뽑아내가지고 치잖아요. 그리고 윤석열은 그냥 나는 장군이었어. 검찰총장이라는 장군이었어. 그 위세로 몰고 가는 거죠. 둘 다 알맹이가 없어요. 그 유승민을 제가 안 되더라도 지원하는 이유입니다.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국힘 경선이 한 달뿐이 안 남았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김종인이가 지금 언제 나올 것인가?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김종인 주위에 김종인 만나러 사람들이 많이 가요.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김종인 씨가 대선 전국을 휘두른단 말이죠. 국힘에서 어떤 사람이 대선 주자가 되더라도 윤석열이든 유승민이든 홍준표든 김종인 씨가 개입할 수뿐이 없어요.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로 김종인 씨가 2차 커되고 4강이 나오면 그때 윤석열 쪽으로 붙을 것이다. 이런 말들이 지금 꽤 돌아요. 과거 정치인들,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 속에서는. 그걸 윤석열 캠프도 알고 있고 계속 김종인 씨한테 업소를 한다는 거죠. 빨리 좀 참여해달라. 이러다가 우리가 안 된다. 김종인 씨 입장에는
별을 잡는 사람이 윤석열이라 그랬고, 윤석열이하고 소원한걸 하다가, 윤석열이가 대권 후보로 이제 출마한 다음에 입당했니 안 하니 그거 가지고 설화가 되다가, 김종인 씨 입장에서는 홍준표에 대해서 대단히 거부감이 있어요. 그 동아은행 뭐 비자금 3억 30년 전 그거 말고도 홍준표가 이렇게 비호감적인 게 많아요. 요새는 무형으로 젊은이들이 짤을 올리고 밈을 갖다 유통시키면서 많이 몰고 가는데 그게 한계라는 거예요. 홍준표도. 홍준표는 오히려 2030보다 6070들 TK 보수층이나 또는 구정치인한테 인기가 있던 사람이죠. 근데 6070이나 TK나 구정치인들이 다 누구한테 붙었어요? 윤석열한테 붙어버리니까 이게 태보예요. 태보. 국힘이나 개혁 보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홍준표가 2030 중도층들이 윤석열이가 이준석을 패고 쫓아내려고 이지매를 가함으로써 그 세력이 지금 홍준표한테 붙고 또 민주당에서 요만큼의 역선택이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안 올라가게 돼 있어요. 지금 홍준표도. 고고TV가 뭐 알겠느냐마는 그런 식의 지지율에 봉착이 됐다는 거죠. 그 윤석열도 떨어지고 있고 윤석열은 분명히 상승 추세가 아니고 하락 추세입니다. 그래서 유승민 그러니까 김종인 씨 같은 건 홍준표에 대단한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과연 저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감인가? 그러면 윤석열은 뭐 대통령감인가?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김종인 씨는 윤석열이 지지율을 보고 있다는 거죠. 국민이 선택하는 사람이 결국에 윤석열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문재인 정권을 쳐야 된다는 지상명제이므로 문재인 정권에 저항하고 대형 세력이 그날 했던 친구가 특이한 사람이 윤석열이지 않은가. 이걸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윤석열은 정치권에 들어와서 3개월 동안 너무 망가졌어요. 그래도 보호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4명이 남는 3차 경선에서는 김종인 씨가 윤석열을 전격 지원하거나 그럴 확률이 지금 그 정치권에서는 싹 돌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럼 유승민은 어떤가? 유승민은 그래서 김종인을 만나는 사람들이 유승민은요 한번 물어보면 그 말도 안 꺼내게 한대요. 그 왜 그러냐면은 유승민 씨가 너무 지식이고 논리적이고 인과관계만 따지고 또 임팩이 없어요. 대중한테 대한 임팩이. 쉽게 말하면 군중을 끌어들이고 대중한테 환호받을 그 임팩이 없다는 거죠. 제가 그동안 숱하게 발생했어요. 그 천성적이라서 안 고쳐지는데 그래도 망가지는 게 필요해요. 유승민은. 그런데 유승민이하고 김종인 씨하고 개인적인 연분이 없어요. 개인적인 인연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왜? 김종인 씨가 비대위로 들어오고 김종인 씨가 그 4.15 총선에 보름 동안 그 선대위원장 할 적에 그 전에 벌써 유승민이의 바른 정당인가요? 그게 황교안하고 통합을 한다 해가지고 다 넘어갔었죠.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없어요. 김종인 씨는 관료죠. 관료 출신이죠. 학자경 관료 출신이죠. 학자 하다가 관료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관료가 보는 관료는 다 보인다는 거로 아마 유승민을 생각하나 봐요. 그런데 그럼 윤석열은 어떻게 되는가? 윤석열은 지난 2년 동안 문재인에 저항하고 핍박받은 상징성이 있다. 그리고 대중 정치인의 면모가 윤석열한테 있어요, 분명히. 그게 따듬어지지도 안 하고 솔직히 상식도 못 따라와. 대한민국 일반 지식보다 정치를 바라보고 전국을 바라보는 눈은 윤석열은. 그리고 어떤 면으로 보면 대단히 몰상식하고 무식해요. 검찰만 제외하고는. 검찰 그 생활만 제외하고는. 그걸 컨프라를 시켜주기 위해서 김종인 씨가 본격적으로 4강 체제에 들어가면은 윤석열 쪽으로 나오겠다. 이런 말이 파닥하게 돌아요. 지금 윤석열 캠프는 무너졌다고 보시면 돼요. 무너졌다고 보시면 돼. 뭐 당협위원장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 뭐 70명이 윤석열한테 붙었다. 또는 국회의원이 뭐 6, 70명이 붙었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래 윤석열은 대세론 봐라. 당협위원장들도 그렇고 구당원들도 또
국회의원들도 나한테 이렇게 많으니 내가 국힘에서 당연히 대선 주자 1위가 되는 거고 대선 후보가 되는 거고 그까지는 윤석열이가 믿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을 보자 이거죠. 다음을. 이재명이하고 윤석열이하고 정책 대결이나 토론 대결에 들어갈 적에 윤석열이가 이길 것이냐의 문제죠. 형편없이 난 당한다고 봐요. 물론 결집세가 있죠. 여야 다 그냥 막 이재명 밀고 윤석열 밀을 거니까. 근데 중도층이나 2030이 윤석열이가 이 대장동 게이트를 그냥 돌파해버리면은 그건 완벽한 배임이 맞는데 돌파해버리면은 양쪽 진영이 다 붙었을 적에 중도와 2030이 어디로 갈 것이냐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김종인 씨는 2030의 문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준석에게는 대선의 중심에는 2030이 있고 2030을 끌어들이지 못하면 진다. 그래서 중심엔 이준석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대선 전후나. 2030은 절대 윤석열 쪽에 안 갑니다, 여러분. 제 직관으로는. 벌써 증명이 됐어요. 윤석열이 싫어서 이준석이 싫어서 홍준표로 갔다. 그게 이상하게 유승민 쪽으로 가야 되는데 홍준표로 갔다. 왜 갔느냐? 윤석열이 싫어. 근데 홍준표가 그래도 말을 하는 게 우리 2030한테 할아버지 같이 말을 하지만 좋아. 우리한테 임팩이 팍팍 와. 근데 유승민은 신사적이고 논리적인데 임팩이 없어. 정책도 좋고 말도 좋은데. 그죠? 대중들은 그걸 원한다니까. 그러면은 이준석이가 당대표로 굳건하게 있을 텐데 홍준표가 대선 후보에서 대선에서 경선에서 탈락을 하면은 그게 과연 윤석열로 갈 것인가? 이준석이가 이제 호소하겠죠. 대권을 쟁취해야 되니 우리 후보를 밀어달라. 그 윤석열이든 누구든 밀어달라. 호소하겠죠. 그리고 거기도 몰고 가겠죠. 이준석의 목표도 대권 탈환이니까. 그 과정이 한 달 반 남았다는 거죠. 한 달 남았다는 거죠, 지금. 유승민이가 클 수 있는 관계가. 유승민은 그 유튜브 같은 거 조금씩만 하면 돼요. 대중 앞으로 계속 나가야 돼요. 대중 앞으로. 시장을 계속 가고 거리에서 사람을 만나고 이래야 돼요. 그러면서 SNS, 여론전을 계속 해야 돼요. 지금 국힘 경선을 보면은 대중 연설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 민주당 애들도 보면은 체육관 빌려가지고 온라인으로 지네 정견 발표하고 대중들하고 해서 투표인단 모집했는데 거기서 투표하고 그러잖아요. 국힘은 그게 없어. 여론조사뿐이 없어. 그러니까 요번에 핵은 토론이고 여론조사인데 그게 벌써 홍준표, 윤석열 쪽으로 양강치도로 굳어져 가니까 답답하죠. 유승민 지지자들이나 개혁 보수들은. 만약에 윤석열 측의 대통령이 되면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또 박근혜와 같은 실정을 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씨는 윤석열뿐이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애초에 자기가 마음을 줬고 그리고 홍준표가 싫고 유승민은 지금 보면은 치고 올라오는 게 너무 그렇고 똑같이 관료적인 방식으로 봐도 유승민은 깜이 아니라 그러는 거고 그리고 윤석열한테 지금 몰입을 할 순간이 4강 체제에서부터 김종인이가 나선다 하는 말이 지금 파다해요. 쉽게 말씀드려서 일주일 후부터 김종인 씨가 유승민을 그러니까 윤석열을 완벽히 지지하고 선언한다는 거예요.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과연 2030이 어떤 반란을 일으킨 걸까? 그걸 봐야 돼요, 우리는. 그리고 지금 쓰레기 우파 보수 유튜버들이나 우파 평론가들은 이준석과 김종인 씨를 조지는 데 이때까지 몇 달을 소비했죠. 저것들만 없으면 윤석열이 대통령이 대세론에 나가. 근데 이준석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윤석열이 앞으로 못 나가면서 망하고 있다. 또 김종인 씨를 그렇게 싫어하던 친구들이 나이가 몇인데 그런 식으로 항목했죠. 유튜브 세계에서는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죠. 제 말씀대로 되죠, 결국에는. 윤석열이 대선 후보가 되면은.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번 영상은 김종인 씨가 언제 나올 것인가. 정치권에서 그 정치적 파워를 가진 사람들이 계속 김종인 씨를 만나고 있는데, 이름은 못 밝혀요. 이름 밝히면 다 아실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과연 4강이 결정되면 김종인 씨가 개입을 될 것인가? 지금 정치권에서 말이 나오듯이 그렇게 되면 국민들의 반동이 또 한 번 시작된다. 응? 바꾸자. 윤석열이란 능력 없는 대통령도 바꾸고 구 정치인으로서 대선 후보를 억지로 만드는 김종인 씨도 바꾸자. 이런 말이 2030들한테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저는 애초부터 김종인, 윤석열, 이준석으로 가야지 대권 탈환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근데 윤석열이가 하는 거 보니까 너무 형편없어. 정치력도 없고 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상식을 벗어나 무식하고 그러니까 유승민을 한 달 반, 10월 9일까지 미룰 수뿐이 없어요, 저는. 미룰 수뿐이 없어요. 안 되면 윤석열 미루면 되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